전 세계 언론들과 각국의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이는 자리죠. 잭슨홀 미팅입니다. 워싱턴에 있는 파월 의장과 페드 이사진들도 워싱턴에서 이곳으로 옮겨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워싱턴 나우도 이번 주는 잭슨홀 편을 준비해봤습니다. 방금까지 화창했던 날씨가 갑자기 흐려졌는데요. 이렇게 종잡을 수 없는 날씨처럼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도 예상이 빗나간 게 몇 개 있습니다. 시장의 기대와 달리 파월 의장은 완전히 매파 본색, 매파월의 본색을 드러냈고요. 이렇게 광활한 곳에서는 매만 살 수 있지 비둘기가 살 곳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장 일각에서는 양적 긴축, QT의 얘기도 파월 의장이 할 줄 알았는데 이런 방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네, 잭슨홀 미팅 현장에 있는 데서 하다 보니까 여러모로 좀 부족합니다. 화면, 오디오 다 평소보다 좀 이상할 수 있으니까 좀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잭슨홀 쇼크를 이번 주에 계속 증시에서 소화를 할 거고요. 파월 의장 9분 연설, 잭슨홀 연설 다 맞는 얘기지만 맞는 얘기 하는 게 더 묻죠. 인플레이션을 떼내려면 뭐 거머리 같은 거니까요. 피를 흘릴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인플레이션 고착화 막겠다는 명분은 좋지만 이 고강도 긴축을 이겨내야 하는 투자자들은 정말 괴로운 거죠. 그런 투자자들의 마음을 알고 있는지 이 손가락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 세 번째 손가락은 아니고 두 번째 손가락입니다. 이 잭슨홀 미팅 3년 전의 모습입니다. 이건 파월 의장이고 옆에 있는 건 마크 커니 전 BOE 영국 중앙은행 총재입니다. 두 번째 손가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 이 와중에 모든 이슈의 블랙홀이 된 잭슨홀 말고도 이건 물론 조재길 특파원이 쓴 얘기죠. 또 다른 강타자들이 이번 주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금리 인상에 가려졌던 그래서 주전 자리를 내줬던 양적 긴축 QT가 후보 자리에서 밀려났었는데 후보로 밀려났었는데 이제 콜업 대기를 하고 있고요. 파월 감독이 항상 믿고 보는 긴축 작전의 보증수표와도 같은 고용 8월 고용 보고서가 이번 주에 발표를 합니다. 호시탐탐 금융시장의 주전이 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노리고 있는 거죠. QT는 양적 긴축이 아니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왜 그럴까 한번 볼게요. 다 아시는 것처럼 2020년 코로나 이후에 자산이 엄청 늘었습니다. 페드의 자산, 미국 중앙의 자산 항상 늘었죠. 시중에 있는 채권을 다 사들이면서 즉 어떤 거 샀죠? 미국 국채와 주택 저당 채권, MBS를 다 샀죠. 그런데 이제 올 5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양적 이 완화를 너무 많이 했으니까 양적 긴축도 빨리 하겠지, 강력하게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는 건 맞아? 하긴 하는 거야?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거죠. 페드는 QT를 할 생각이 없다. 빠르지도 않고 강력하지도 않았습니다. 존재감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Q가 퀀터티브 타이트닝인데 퀀터티브가 아니라 quiet. 너무 조용한 거 아니야? 은밀한 거 아니야? quiet 타이트닝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5월부터 이 오타입니다. 475억 달러씩 매달 줄이기로 했죠.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그건 한도였죠. 월 최대 줄이는 한도였는데 절반도 못 줄였습니다. 5월엔 249억 달러였고 6월엔 231억 달러, 7월엔 172억 달러. 오히려 줄이는 한도를 되게 줄였습니다. 즉 이렇게 된 이유는 가지고 있던 채권을 파는 게 아니라 채권의 만기가 되면 이제 더 이상 재투자하지 않는 소극적인 형태로 긴축을 해서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너무 복잡하죠, 그래프가. 이 연두색만 보시면 돼요. 연두색이 바로 MBS 주택 저당 채권인데 이 5월부터 보면 이게 줄이는 거예요. 첫 달은 줄였어요. 6월은 안 보여죠. 줄였는지 늘었는지 보이지도 않고 미미하죠. 7월을 보면 오히려 늘었습니다. 양적 긴축이 아니라 양적 완화라는 거죠. MBS는 거의 줄이지 못하고 7월은 오히려 230 늘었습니다. 실제로 볼까요? 이거는 페드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차 대조표입니다. 이게 6월이고 이게 8월인데 이게 숫자가 보일지 모르겠지만 MBS의 그 가지고 있는 보유량이에요. 6월은 이게 2조 7,007억 정도 됐고 8월에는 2조 7,200, 200억 달러가 늘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200억 달러가 얼마인가요? 한 25조 정도 되잖아요. 상당한 금액이죠. 두 달 사이에 이렇게 늘었습니다. 이거 양적 긴축이 맞아? 양적 완화잖아. 이거 MBS만 보면 양적 완화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먼저 QT는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금리 인상 가려서 후보로 밀려났습니다. 금리가 계속 오르니까 QT가 들어갈 틈이 없었다는 거죠. 지금 잭슨홀 미팅 때문에 3연속 자이언트 스텝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QT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채권 시장 상황도 QT가 힘들어진 어떤 배경이 됐습니다. 이게 바로 2년물, 5년물, 10년물, 30년물인데
당연히 30년물 금리가 제일 높아야죠. 만기가 기니까. 근데 올해 들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됐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QT를 한다라고 하면 채권 패드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더 파니까 공급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치가 떨어지니까 금리는 더 올라가겠죠. 단기 채권 금리가 더 올라갑니다. 지금 장단기 금리가 역전돼서 단기 금리가 올라서 문제인데 기름을 붓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패드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QT를 못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게 정말 핵심이죠. 기준금리를 계속 올랐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급등했습니다. 미국은 이 30년 고정금리를 다 쓰는데요. 이게 올 초만 해도 대출해서 집 샀으면 대성공이죠. 3%대 사면 되는데 지금 6%가 넘었습니다. 이 와중에 MBS를 또 팔아버리면 MBS 금리까지 올라가겠죠. 그러면 패드 앞에서 항의시 일어나고 파월 물러나라 이런 탄핵 얘기까지 나오겠죠. 그래서 패드는 MBS 앞에서 특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더 큰 문제는 패드를 대체할 대타가 없다라는 겁니다. 패드는 미국 국채를 보유한 가장 큰 손입니다. 6조 달러 보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일본, 중국, 영국, 스위스 이런 순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들이 지금 줄이고 있죠. 중국은 계속 줄이고 있고 일본도 예전처럼 못 늘리고 있습니다. 그럼 패드 걸 누가 대체를 해줘야 되나요? 원래는 이제 중국이 해줬는데 중국은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 5월에 나온 기사죠. 2010년에 처음으로 1조 달러 미만으로 미국 국채 보유량 1조 달러 이하로 줄였다라는 거죠. 뭐 영국이나 스위스, 유럽 국가가 있지만 되게 미미합니다. 보완을 해줘야 되지만 상당히 미미합니다. 작은 손이라는 거죠. 이런 와중에 희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테라 루나, 이 테라 사태입니다. 무슨 얘기냐? 테라 사태는 거의 지금 폰지 사기처럼 물려가고 있는데 테라 루나가 이 스테이블 코인 업체잖아요. 뭐 안전 자산을 담보로 가지고 있다라고 홍보를 하면서 투자자들을 유치했는데 이것 때문에 다른 스테이블 코인 업체들이 위험하다고 계속해서 리스크가 커지니까 다른 스테이블 업체들이 미국 국채를 사는 겁니다. 우리는 미국 국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 테라와 달리 많이 가지고 있어라고 하면서 회사채를 팔고 오히려 미국 국채를 사고 있습니다. 즉 매수세, 반가운 매수세가 늘어났다라는 거죠. JP모건 자료를 보면 테더와 서클 같은 스테이블 코인 업체들이 미국의 단기 채권만 800억 달러 정도를 샀다라고 합니다. 이 단기 국채 시장이 2%니까 결코 적은 양이 아닙니다. 이 패드에 가려운 곳 힘들어하는 부분을 이 스테이블 코인 업체들이 지금 긁어주고 있는 거죠. 이런 믿음이 있어서 그런가요? 파월 의장이 이 잭슨홀에서 작심, 구분 발언, 믿고 있는 고용시장 그리고 스테이블 업체까지 되게 위험한, 되게 리스크가 있는 채권 시장을 도와주고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작심 발언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국채, 미국 국채 시장은 그래도 이 스테이블 코인 업체라도 있는데 MBS, 주택 저당 채권 시장에는 그런 사람들조차 없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은행들이나 금융회사들이 투자를 하는데 이런 금리 급등기에 누가 부동산 관련 상품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MBS 시장은 더욱더 힘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QT의 근본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사전적으로 QT와 QE는 반대말이죠. 양적 긴축, QE는 양적 완화입니다. 미국 국채와 MBS를 가지고 QT, QE를 하고 있죠. 패드는. QE라는 건 국채와 MBS를 사들여서 시중에 돈을 공급하는 거고요. QT는 반대로 패드가 사들였던 국채와 MBS를 시중에 팔아서 유동성을 흡수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QT는 유동성을 줄이는 것, 타이트닝, QE는 유동성을 늘리는 것, 이승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꼭 이렇게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QT를 한다고 유동성이 안 줄어든다라는 거죠. 다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QT 하는 만큼 그 효과를 못 본다라는 겁니다. 어떤 얘기냐? QE를 통해서 시중의 유동성을 풀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동성이 풀었으니까 은행은 은행 쪽으로 요구불예금, 잠깐 위험자산을 가기 위해서 잠깐 저장해두는 요구불예금, 수시예금이 늘었습니다. 은행은 이걸 바탕으로 신용대출 확 늘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QT를 합니다. 그러면 은행이 늘렸던 대출한 대로 확 줄일까요? 추세적으로 그럴 수는 있어도 기대하는 만큼 그렇게 확 안 줄인다라는 거죠. 요구불예금 확 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QT를 한다고 유동성이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거죠. 미국 국채, MBS는 줄어들 수 있지만 시중은행들의 이런 신용대출 안정은 안 줄어들 거라는 거죠. 이런 점을 올해 잭슨홀 미팅에서 지금 열리고 있는 잭슨홀 미팅에서 바이럴 아카라 뉴욕대 교수가 이런 점을 지적을 한 겁니다.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하면 좀 미숙해 보이겠죠. 보통 이제 유동성 함정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유동성이 너무 많은 상황에서 금리를 떨어뜨려 봤자 그 효과를 못 본다라고 해서 유동성 함정인데 이건 유동성을 줄여도 유동성 감소, 줄이는 효과를 보지를 못하니까 제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역유동성 함정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됐습니다. 이렇게 꼬여버린
QT 채권 시장 어떻게 해야 되냐? 파월 의장은 계속 인플레 잡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2% 목표치는 2%가 될 때까지 잡겠다라고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파이터가 아니라 아예 내가 종결자, 터미네이터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1년 전에 아픈 추억, 흑역사가 있어서 그렇죠. 인플레이션은 트랜지토리, 일시적이라고 했다가 결과적으로 사기극이 됐습니다. 이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인플레이션을 제어하려고 하는 거죠. 자이언트 스텝 3번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금리 인하폭이 줄어든 25bp가 사실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런 때가 와야지 좀 숨을 돌릴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럴 때 비로소 QT도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양적 긴축이 시작되는 게 금융시장에는 호재가 될 수 있는 역설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잡히지도 않고 있는데 오히려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100bp 올려야 돼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이런 와중에 인플레이션 잡아야 되니까 금리 인상 가지고 부족하니까 QT까지 해야 돼. 이런 상황까지 되면 큰일인 거죠. 더군다나 이제 9월부터 다음 달부터 이번 주죠. QT 한도가 월 475억 달러에서 950억 달러로 늘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꼬여버리는 거죠. 글로벌 자산시장에 더 큰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가 있겠죠. 또 9월 2일 미국의 고용보고서가 나옵니다. 항상 믿고 보는 노동시장 탄탄하다, 강력하다 제약인되면 패드는 안심을 하고 긴축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반대로 노동시장까지 무너지면 상황은 또 조금 복잡해집니다. 금리 인상 속도가 늦어질 수도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노동시장까지 흔들리면 어떡하냐라고 불안해할 수도 있는 거죠. 결국은 모든 게 기승전 인플레이션이 잡히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뒤에 지금 정리하는 모습 보이시죠? 월스트리트저널, CNBC, 블룸버그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빨리 정리를 해야 합니다. 오늘 QT를 정리를 하면 QT는 너무나도 빠른 금리 인상 때문에 꼬였고요. 채권 시장 때문에 꼬였고 그리고 주택대출 때문에 꼬였습니다. 이 세 가지가 풀려야 꽈배기 같이 꼬인 QT가 좀 풀리고 너무나도 조용한 QT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9월부터 QT 한도가 2배로 늘어나는데요. 인플레이션을 반드시 잡겠다는 파월 의장이 이 QT를 언제부터 제대로 쓰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환율을 중심으로 잭슨홀 미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많은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누리동화님 항상 저희에게 이런 도움을 주셨죠.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어렸을 때 동화전과 봤습니다. 동화전과세고요. 전과는 동화전과였죠.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고요. 소스인플님께서 궁금해 하셨는데 이 돈이 어디로 가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마음만 받아도 정말 좋고요. 제이슨님께서 QT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는데 오늘 제가 QT에 대해서 했는데 좀 충족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족하면 저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백수생활님, 카라멜 마키아토님 정말 감사드리고 검은비길님, 손창호님 정말 감사합니다. 루시님은 호주에서 계시는데 호주는 천연가스 보유 강국에서 증시가 많이 안 내렸다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대세는 자원 강국이죠. 그래서 사우디, 심지어 러시아까지 덜 휘청거리고 있는 거죠. 호주는 그 혜택을 받는 것 같습니다. 미국도 한국도 언젠간 이런 때가 오겠죠. SJ님 같은 경우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 긴축, 강달러가 세계적인 현상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만 스와프를 해줄 가능성은 저도 낮다라고 생각합니다. DSS님, H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소소한 행복님, 역환율 전쟁 하고 있는데 이게 곧 자산가치하락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셨는데 역환율 전쟁이라는 게 금리를 올리는 거죠. 그런데 금리 올리는 게 곧 자산가치가 떨어질 위험자산보다는 안전자산이 더 선호를 하니까 위험자산 가치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죠. 이 두 개가 인과관계가 있는 건 아니지만 중간에 금리 인상이라는 게 있으니까 마치 연결되는 것처럼 생각이 될 수가 있겠죠. 오케이고님 아시는 것처럼 환율 급등 중입니다. 담짐님 감사드리고요. 폰루시님 저를 비롯한 환경특파원들에게 현지통화로 급여를 지급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걱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에코마이크님 저도 그렇습니다. 환율 스트레스, 유학생이신데 환율 스트레스 받고 있다고 하는데 저도 환전할 때마다 정말 참담합니다. 언젠가 좋은 때가 오겠죠. 한두 명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 같이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김명선님 정말 감사합니다. 슈퍼챗을 주셨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 하니까 의도적으로 오타를 내셨습니다. 워싱턴 나우가 아니라 원싱턴 나우. 앞으로 투싱턴, 삼싱턴, 사싱턴, 오싱턴 해야 되나요? 그런 마음 정말 감사드리고요. 근데 나우가 아니라 데일리가 아니라 위클리로 하니까 나우가 아니라 라스트 윅 같다, 좀 지난 뉴스 같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위클리라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병 주고 약 주고 하셨는데 저는 약만 받아가겠습니다. 정원님 감사드리고요. 아곰님 감사드리고 날카로운님 저를 3인방에 넣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리스펙 하겠습니다. 나비앤님 오늘 베스트 댓글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이름으로 삼행시를 지어주셨습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설명 잘하시네요. 정말 극찬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설명 잘하고 있어야 되는데 정작 인간적이지도 않으면서 설명만 못하는 게 아닌가 참 걱정을 합니다. 항상 이름대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스퀀트님 올해 말까지 강달러가 유지될 것 같다고 하셨는데 미국 금리 인상 속도가 좀 느려질 때까지는 이런 현상이 계속 가겠죠. 엄청난 놈 JL님 제가 일날 월달일은 저는 이런 편 안 쓰죠. 그래서 괜찮다고 하는데 안 쓸게요. 시뻘겋게 우상향님이 정말 2중고 3중고죠. 강달러까지 돼서 물타기도 힘든 거죠. 포모까지 왔다라고 하는데 뭐 물타기는 고사하고 정말 마음이 탑니다. 정말 목도 타고요. 다 그러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버텨보시죠. 안 보고 버티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오겠죠. 집 남자 카페님 미국이 리쇼어링 하면 이 고립주의를 하면 항상 문제가 생겼다는데 적과 싸우면 적을 닮아간다라고 하잖아요. 미국이 중국과 싸우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렇다고 하는데 문제는 다른 나라들이 힘든 거죠. 13호리님 제가 가스프롬이 이제 31일부터 가스관을 잠근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행 연습이라고 했는데 재밌었나 봅니다. 감사드리고요. 후인터님 같은 경우에 IMF가 경제 성장률을 낮췄는데 미국만 제일 많이 낮췄다라고 하는데 한 1.3%포인트가 낮췄더라고요. 근데 원래가 높았습니다. 3%대에서 2%대로 낮췄는데 한국이 2%대 성장하고 미국도 2% 성장하면 결국 작은 수치가 아니죠. 지금은 마이너스 성장만 안 해도 경기 침체도 아니다 하는 정도니까 오히려 처음에 잡았던 3%대가 너무 높게 비현실적으로 낙관적으로 잡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환율을 깜놀하고 있습니다. 글루미님 예, 다들 뭐 1,300원, 1,400원 갈지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HS님, 조 제가 많이 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기억에 좀 남게 할까? 그래도 좀 재미있게 할까라고 해서 조를 저는 좀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CLF님, 미국이 이러니까 우방인 한국이 힘들다라고 하는데 뭐 한국만 힘들겠습니까? 미국 말고 다 힘든 것 같습니다. 레이스킴님께서 지난주에 보여줬던 사진에 이 파월 옆에 있던 사람이 베일리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마크 칸이 전 BOE 총재.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도 또 그 사진과 유사한 사진 썼습니다.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좋은 지적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충우님 1288원에 달러를 팔았다고 하는데 그 정도만 해도 뭐 어깨 이상에서 판 것 같습니다. 성성구님 무시무시한 얘기죠. 1,500원. 뭐 또 2,000원 얘기까지 누가 해주셨는데 그런 때가 오면 안 되겠죠. 자, 흰나미님 이런 와중에 고환율 시대에 사우디가 원유를 위안화 결제, 페트로 위안 시대가 열면 오히려 달러 가치가 급락한다. 그런 상황이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되겠죠. 뭐 단기적으로 너무 급하니까 그런 거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시진핑은 아직까지 사우디에 가지 않았죠. 한율 2,000원, 쌍디 파파고님 2,000원 갈까요? 그러면 쌍디 파파가 아니라 쌍코피 나겠죠, 다들. 그런 때는 안 와야 될 것 같고요. 임페리얼 달러, 갓달러 더 이상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형부 이러시면님 1,500원까지 가자고 하는데 그 이유가 처갓집 금고에 달러와 금으로 가득 찼다라고 합니다. 정말 와이프가 이뻐 보일 것 같은데 정말 오마이 갓으로 신으로 모셔야 될 것 같죠. 저희에게도 언젠간 이런 좋은 때가 오겠죠. 그때까지 열심히 저희 같이 공부하면서 이겨내 보자고요. 이젠 진짜 끝입니다. 오늘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